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 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주사파를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때려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후면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 나라는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국의 달에는 원래 호국 용사들을 기리고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파 국민들이 전부 거리에 나서야 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을 위해서 종북 주사파를 척해라는 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갖기 위해서 안보단체 대표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안보단체 대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이정린 전 국방차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ROTC 자유통일연합 배용복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고견합 대외협력 부회장 이영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사무총장 김충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이쪽으로는 3사 구국 총연합 회장 이중근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이종근입니다. 육해공군 대령연합 회장 이시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해병호국 특명대 대표 김대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필승! 네, 지금 여러분들 방금 참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또 호국의 보훈달을 맞춰서 현충일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끊임없는 집회를 하고 또 정광훈 목사님이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는데 종북 좌파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각종 집회 그리고 모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근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혹시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지금 5월 30일에서 31일 민노총이 대대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민노총이 하는 주제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민노총이 한다는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나라의 제일 위급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분석하면은 첫째는 북한에 대한 위협인데 북한의 위협은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북한의 무력으로 의해서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 있고, 하나는 남한 내에 우리 한국 내부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거나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내부를 붕괴하는 그런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 있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를 보면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미군이 우리에게 주둔되어 있고 또 우리 안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절대로 그러한 사항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도발을 한다면은 6.25처럼 도발을 한다면은 북한도 6.25처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내부의 추종 세력들입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의 3대 대통령을 이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이 좌파, 주사파,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겠지만은 현재의 외부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은 좌파의 기준이 60대 40이다. 40이 좌파가 아니고 우리 우파가 그렇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폭발적인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력과 권력을 다 장악했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간첩 활동도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죠. 주사파 활동도 완전히 보장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느냐? 일본에서 평가하기를 한국은 이 주사파나 좌파에 의해서 국가가 자살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어떤 현상을 발휘할 것이냐, 지금 간첩이나 주사파나 정교조나 이런 좌파 단체들은 북한으로 볼 때는 북한의 혁명 전선의 최전선 부대입니다. 최전선 부대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테러를 일으키든지 폭동을 일으키든지 심지어는 국지전까지 도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조 집회나 이런 대단히 집회가 있을 때 광주 사태 모양으로 엄청난 유혈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6월 6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우리 우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야만이 이 좌파의 활동을 길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여 6월 6일에는 다 나와서 우리가 그 길을 꺾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저 사람들이 보안법, 그다음 민노총 간첩 사건 해가지고 난립니다. 이치훈 회장님 그 보안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왜 우리나라 현재 위기냐? 이것은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큰 틀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6.25 전쟁에서 무력에 의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전 상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70여 년간을 총성 없는 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북한의 끈질긴 대남 적화 혁명 5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 하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정은이의 대남 적화 혁명 10대 과업이 지령으로 내려져 있고 또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 같은 친미 보수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복시키기 위한 그 전복 7단계 전술이 지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종북 오적이라고 저는 지칭하는데 그 오적들이 민노총을 주축으로 해서 전위대가 돼가지고 이러한 각종 촛불 집회와 정권 전복을 위한 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지금 나라가 종북주사파에 의해서 진지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점령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참 위기라는 것은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지금 위기가 다 왔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지난번에 건설 노조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그 8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그 반체제 운동권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이 학원가로는 전교조로 침투돼 있고, 그리고 노동계는 이제 민노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민노총에 보면 16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화물연대 해가지고 이 나라의 화물 멈추자, 막 이런 구호를 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때 보니까 김정은한테 칭찬받았어요. 아주 투쟁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 민노총에 보니까 조직국장들이 이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화물연대가 이 건설노조하고 그다음에 금속노조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 투쟁을 하는데,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과연 이 건설노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그 건설사 들어가서 이 이력서를 넣으면은 거의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민노총에 가서 이력서를 넣으면은 거의 100% 취직이 돼요. 그러면 가서 취직이 되는데 여기서 한 달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빨갱이 교육이죠. 이때 터널 비전에 갇힌다는 겁니다. 이 터널 비전은 전문 용어지만은 이 터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터널에서 바깥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야가 좁습니다. 이렇게 빨간 안경을 낀 사람들은 세상을 빨갛게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는데 목숨을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신할 때, 이번 양희동 씨가 분신할 때 보십시오. 그 상황 가만 보면은 그 상급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딱 불 붙이자마자 전화를 핸드폰은 모초에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인간도 방실로 좀 떼어자 보세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 조의금도 그 유족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그 노조 그쪽 단체로 해가지고 이 조의금이 들어가게 하군.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이
정부에서는 이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 간첩을 색출하는 게 큰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단체는 이 기회에 이 모든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이 광화문으로 연합해서 이번 6월 6일 날 대대적으로 모여야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3.1절 4월 29일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노총들이 주춤했습니다. 지금 6월 6일은 우리 보훈의 달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모두 모여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건설노조 이게 사람인가 하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 아까 김 교수님 있던데 그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사항 알겠습니까? 건설노조가 분신하는 순간에 그 화살표 밑에 보십시오. 저게 지금 사람이 분신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간부가 지금 나이터 불 켜놓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YTN 기자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있고, 그 민노총 간부들이, 건설노조 간부가 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김도현, 저거 보고 뭐를 느끼십니까?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시체팔이 아닙니까? 자, 이 대한민국이 저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는 참 개탄스럽고 기가 막힌 사건인데, 이 빨갱이들, 건설노조 수법이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대구 폭동부터 시작해서 제주 4.3 사건, 세월호, 이 모든 것이 항상 이놈들이 시체를 갖다 놓고 국민을 선동해서 그냥 체제를 전복하고 지들 마음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렇게 CCTV에 저게 확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저 사건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악마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건설노조 이런 노조는 노조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의도를 잘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투쟁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복하기 위해서 7단계 전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런 것들이 그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저런 분신 자살에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된 그 공작의 전술입니다. 저것이 한 4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아시면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예,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배 장군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요새 ROTC가 지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참 그 동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 좌파들의 참 그 극렬한 행위를 보면서 우리 ROTC 출신의 장교들도 아주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현충일을 기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시위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우리 ROTC 출신 장교들은 근무해가지고 이제 예표하는 사람이 벌써 24만 명이 이릅니다. 이 24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현충일 날 우리 광화문을 비롯해서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시위를 하면서 좌파들을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새빨갛게 물든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 한번 올려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민노총 간첩단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노총 간첩단 이어가지고 정교조 국정원 압수수색까지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간첩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마이크. 마이크. 고견합 대협력 부회장 이영주입니다. 고견합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저 네,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고기연합은 정말로 그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은 전부 회원이 돼서 지금 나라를 회원이 구하기 대충 위해서 얼마나 되죠? 예? 회원이 대충 얼마나 되죠? 회원이 가장 많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을 때 350개 학교에 10,0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예. 가장 많이 참석했을 때 지금은 이제 좀 숫자가 학교가 좀 줄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사회자가 말씀을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느냐는 그 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다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첫째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냐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북한 김일성 집단에 남한을 적화하려고는 끊임없는 그런 남한 적화 전략에 의해서 그 전략이 일부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이나 김대중 정권 들어서고 나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 정권 자체가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바로 가짜 평화가 온 것처럼 종전을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허상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지식인들이 무관심 속에 이렇게 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부 고등학교 이상 졸업, 다음에 대학 이상 전부 졸업한 전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할 때 전부 자기가 들고 나와서 나라를 구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내깔려두고 나는 내가 벌은 돈 가지고 내 자식들하고만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정신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민노총이나 우리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이런 것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화의 상대도 안 되고 아예 처단하고 척결해야 되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대화로 풀고 무슨 뭐 환경으로 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을 추종하는 이런 추종 세력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벽하게 세우고 보안법을 완벽하게 다시 세워가지고 국민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만들어주는 게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처단해야. 그래야 국민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그 분야로 안 넘어가고 박수를 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행한 게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도 모르게 아까 나왔지만은 적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갖다 가장 먼저 알고 참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3번씩이나 투옥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정화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은 적의 대남 전력, 적화 전략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법도 끈질기게 없애려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도 국민들이 속아서 주한미군 철수가 저게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속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당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과거 좌파 정부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그럴 때 여기 안보단체 227개 안보단체가 1,000만 서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1,000만 서명을 안 했다면은 2009년 3월 15일 날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가지고 주한미군은 철수됐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애국 활동을 안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방송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것이 현재로선 아주 급선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놓고 정말 국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최우선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6월 6일 날 헌충일 날 집회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창설 이래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해서 이 종북 좌파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아주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저질러 놓은 이 폐악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거 한 유럽 같은 데는 100원만 올라도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47조이라는 피해를 입히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참 이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왜 나라가 이렇게 된지는 뭐 워낙 많이 얘기해서 다 알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장군님. 예. 금방 말씀했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 알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적폐돼 또 비정상적인 것, 완전히 뭐 공약을 그런 것도 30개 중에 하나만 성취를 했어요. 하나가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말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퇴임할 때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퇴임할 때도 보니까 이제는 조용히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했는데 잊혀지기는 뭘 잊혀집니까? 가서 그냥 책방을 차려가지고 벨쇼를 다 하고 그것도 뭐 전부 공적인 사업에 쓰겠다고 하더니 영수증을 띄워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개인 사업자 명령으로 하잖아요. 찻집을 만들어서 차를 파는데 보니까 4,500원이래요. 4,500원 차값이. 여기 서울에도 지금 2,000원에서 3,000원짜리 찻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소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소리 말고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주소파나 이 좀 좌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가. 대화의 상대가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잘합니다. 잘하는데 특히 이번에 또 불법 집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들의 그 불법 집회를 타치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하지 않지만은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발표되어 있는 간첩 처리 문제, 문재인이나 이재명, 김남국이 같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 보안법 문제, 법치를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세워지면은 어떤 사람도 그쪽으로 시골리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바른 정의를 실현하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하려고 보니까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참 신의 한 수라고 우리 정원 목사님이 내놓은 역시 참 선지자로서 내놓은 그 답안이 국회 200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 200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좌파의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 못하도록 4천여 개 법과 령을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걱정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강훈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아주 획기적인 선거에 혁명적인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들은 다 한 곳에 빅텐트 아주 한 곳에 모여가지고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200석 이상을 획득해가지고 이 모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아주 깨끗이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으로 또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자유마을 좀 운동을 적극 펴고 계시는데, 이 자유마을 운동이 성공하면은 저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자유마을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6월 6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하는 거,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에서 방법은 비상한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2국민혁명이라고 일컫고 지금 10월 혁명을 이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6일이 바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집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대호형 대표님, 뭘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좀 감동하고 속을 좀 시원하게 좀 풀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 이재명이를 깜빵에 쳐놓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를 깜빵에 쳐넣는 것입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 법이 이 자유민주주의 최대 약점이 인권인 건데, 이 인권도 그냥 한번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저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이 저 매가지를 끌고 강화문에 끌고 나와서 국민적 처단 처형을 하면은 굉장한 보수파들이 아마 한호성을 칠 겁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은 성남지청에 그 이재명이가 한번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매일 이 우파들은 이 공격만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사건 그렇고 또 강우병 사건 그렇고 모든 것이 우파는 공격을 받으면은 그냥 좌파에게 변명하고 방어하기 급급한데, 이번 성남지청에서 참 그 도련님 열사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서 도련님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 그 똥 씹은 얼굴을 보고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했을 때에 온 국민들이 환호성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 문재인이나 이 이재명이 이 자식은 반드시 잡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척결하면은 국민적인 환호와 한호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념 전쟁, 사상 전쟁, 체제 전쟁에 있는데 이 광화문에서는 쪽수 전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정말 광화문의 대통령 되시는 정광훈 목사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안보 시민 단체에서 그러한 힘을 받쳐드리고 전 국민이 한번 강화문에 뛰쳐나온다면은 찌쩌명이를 저 척결하고 문재인 항의를 저 잡아드리는데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제일 당면한 것은 이제 6월 6일 대대적인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 힘을 보인다는 것은 모이지 않으면 힘이 안 됩니다. 모여야만이 힘인데,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듣고 있는 전역한 예비역 부사관, 그 다음에 예비역 장교, 예비역 장군, 누구를 막론하고 6월 6일에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 좌파들의 행사를 억압할 수 있고 이렇게 제재할 수 있지, 집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자유마을을 우리가 지금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200석 목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200석을 정했느냐 하는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석을 확실히 우리가 제시하는 그 목표를 알고 확실히 모든 분들이 단합해서 이 200석을 이루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다 달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우파 조직들, 지금 뭐 좀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 조직 다 합하고, 그리고 또 특히 각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조직을 추스르고 또 이렇게 동지들 뭉치고 하는데 ROTC가 23만 내지 25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 장군님, ROTC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24만 명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난 한 7, 8년 동안에 ROTC가 애국 운동을 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만 특별히 애국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애국 동지회가 몇 년 동안 해왔지만은 이게 식상화돼 가지고 잘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같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참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안보단체를 하나 결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ROTC 자유통일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이 애국단체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부 다 흡수해서 이제 대대적인 안보 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벌써 한 15만 명이 여기 가입을 했어요. 며칠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 30만에서 50만까지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ROTC 출신 그 예비역 장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이걸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을 지키고 지금 벌써 광화문 7년 동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예비역 장교들이 그건 감탄을 했어요. 저렇게 민간 목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래도 왕년에 조국을 지키는 지켰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생결단식으로 우리도 이 대열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식 전하면 그럴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서 우리 애국운동을 활발히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는 이재명, 내가 이재명이다. 즉 이재명이라는 것은 내가 도둑놈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 똑같죠. 그렇게 해서 뭉치고 있는데 우파는 우리가 좀 지도자도 있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못 뭉칠 이유가 없고 단 국민들이 이게 체제 수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했던 것이 뭉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탄핵도 당해보고 또 문재인 5년 치하에서 견디보고 또 대통령을 하나 바꿔보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내부 청수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오로 6월 6일 날 참 대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한 명 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모두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각오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6회 공군 사관학교 그리고 3사관학교 ROTC 포함해서 우리 장교로 근무했던 그 우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소대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런 정신으로 이제 소대원을 다시 집합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역 장교된 분들은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는데 1개 소대씩을 다시 집합을 시켜서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그리고 이 자유마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년 4월 10일 정말 200석 이상을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행동에 우리 모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배 장군님. 지금 좌우가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데
좌파들은 주사파에 한 번 몸을 담고 가입하게 되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다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들은 자기가 우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번 애국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견합. 고견합 회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견합은 6월 3일 날 현충원 행사를 오후 2시에 하지만은 이번에 6월 6일 날 전광훈 목사님께서 대대적인 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견합 회원님들은 그날 전부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전부 모자를 쓰시고 머플러를 하고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 나오셔서 정말 전국 주사파 문재인 이재명을 척결하자고 하는 그런 집회를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게 하는 전국 그 자유마을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떤 조직도 전국에 3,560개라고 하는 그 마을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하향내는 조직화를 해서 이번 내년 총선에 200석을 하겠다고 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견합 회원님께서도 각 지역에 연락이 다 갈 겁니다. 집회에 참여하시고 정광훈 목사 집회에 서명하신 분들은 전부 그 리스트화 되어 있어서 그 동네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반드시 자유마을에 참여하셔서 내년 총선에 200석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현충일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저는 이번 행사라 생각하지 않고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라는 것은 이 적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를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이 무섭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좌파들이 보면은 6.25 때 잔인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거꾸로 우리 우파도 무섭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 좌파들에겐 전율될 수 있고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는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작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날씨가 좀 이제 초여름이 되다 보니까 좀 날씨가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은 이 하절기를 고려해서 생수라든지 뭐 소금, 그다음에 수건, 깃발, 그 배낭 이런 거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리본은 개인별로 이렇게 검정 리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하의는 가급적 검은 바지로, 그리고 상의는 가급적 현충일 이렇게 흰손으로 입는 것이 좋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이 작전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좌파들에게는 공포와 위협이 되는 그런 큰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자답게 말씀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에 다녀간 사람만 해도 1,8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만 더 데리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각오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종근 장군님부터. 예,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에 모인 예비역 장교들, 장군들, 모든 사람들은 군을 전역을 했지만은 우리가 군에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가 서약 다 했습니다. 그거 한번 서약한 것은 변함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만약 이번 기회에 참가 안 한 사람들도 우리 3사 구국 단체나 그리고 기독 장교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일이 단순히 광화문에 나오는 것이다가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전부 힘을 보태서 나라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훈 회장님. 예, 이 프로를 보시는 전 국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또 다짐하고자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의 당면 과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첫째, 자유민주 체제, 윤석열 정권 체제를 우리는 수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적을 척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을 먼저 알아야 척결할 수도 있고 체제를 수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종북 수사파들의 촛불 집회를 예의 분석을 해봤더니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걔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비판과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타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주장이나 비판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전부가 북한의 지령에 따른 북한의 시각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렇게 해서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조성해서 하기 위해서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조롱을 하고 침소봉대하고 또 프레임을 씌워서 낙인을 찍고 이러한 수법들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그러한 수법에 절대 현혹되거나 속아 넘어가거나 과거 우리 광우병 괴담, 박근혜 탄핵 괴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체제가 뒤집히고 정권이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절대 재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돼야만이 그나마 요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무너진 그 한미일 협력체제 포괄적 협력체제를 재구축을 했는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통일로 가고 지투국가로 갈 수 있는 희망의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놈들의 주장대로 정권이 뒤집어지고 한다면 우리가 체제를 잃어버린다면은 이건 끝장나는 그런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애국심 그리고 뭉쳐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되는 것이 이 자유마을을 조직화하고 힘을 키워야 되고 또 내년 현충일날 또 앞으로 있을 이런 애국 집회에 전 국민이 이러한 어떤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극복만 하는 게 아니라 정권 목사님께서는 희망까지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헌법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까지 가면은 우리가 G2 국가가 3년 내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 김도영 해병대답게 한번 해병대의 큰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병대 선후배 관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강간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용족 국민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숨어있지 말고 샤이 보수가 되지 말고 정말 한번 강화문에 나오셔가지고 해병대에 이 무적 정신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강화문 66 대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가 우리가 총선 200석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600~700억을 쏟아부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수호 하나를 위해서 깜빵을 3번이나 다녀오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몸도 너무나도 불편하신 그분이 항상 이 강화문 모든 우파 세력들을 천하통일시켜서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해병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돌격 앞으로 할 때에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66 대회를 통해서 멋진 회복, 제복을 입으시고 강화문의 선두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유마을에 3,506개의 마을마다 해병 전우회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해병대의 그 기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자유마을에 꼭 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다, 이 민족을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강화문에 모여주시면은 강화문에서 우리가 쪽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면은 좌파를 누르면은 이 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이 나라의 빨갱이가 득실되고 간첩공화국이 되어버린 이 나라의 모든 빨갱이들을 다 잡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빨갱이 없는 나라, 빨갱이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분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보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분투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용중 국민대회는 누구든지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마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해냅니다. 그것을 못 해내면은 우리가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이 싸움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이고 이겨서 총선 200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 이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자유 통일을 위해서, G2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싸우고 이기고 또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필성! 아이고, 우리 해병대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네. 말이 좀 길어. 아이, 죄송합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은 저는 종북주사파는 지금 죽기 살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하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컴퓨터가 잘못돼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철야 농성도 불사하고 있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 살기로 지금 해야 됩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지만은 우리 선조들을 기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마디로 다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올라온 거 띄워주시고, 우리 차관님께서 마지막 군번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아들, 딸,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은 다시는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군번을 가진 모든 분들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 골기대회에 전연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요번 우리 현충일 국민대회에서는 진짜 반드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까지 행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구호 올려주세요.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